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우리 폼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하이폼을 추가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단추에다가 특정 기능을 이제 지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우리 도서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다음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도서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폼을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이곳에 이런 틀은 전부 다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지만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없죠. 자, 지금 이곳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폼에 이제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 폼에 데이터를 우리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요 쿼리 있죠. 이 쿼리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나타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일단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 이 폼에 이제 이렇게 이제 틀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때 이 폼 자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폼 선택기요. 폼 선택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폼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우리는 레코드의 원본을 이제 선택할 거라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데이터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레코드의 원본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해서 그때 이 목록 단추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러 개 목록이 쫙 뜨죠. 그때 우리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요 쿼리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요 쿼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원본을 설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폼을 실행시켰을 때 우리 데이터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일단 폼 보기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왜요? 우리 디자인 보기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본문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싹 다 이제 언바운드, 그리고 맨 밑에도 보니까 언바운드, 이렇게 이제 언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폼이 팝업 폼으로 그렇게 이제 열리게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폼에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을 때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다른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뭔가를 이제 선택해서 다른 작업도 이제 우리가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때 폼이 열릴 때 팝업 폼으로 그렇게 열리게 설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로 나오면 우리가 속성 시트에서 우리 폼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기타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팝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팝업이 지금 아니오로 설정돼 있죠. 문제에서는 팝업 폼으로 이제 열리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얘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팝업을 얘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폼이 이제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는 다른 작업을 못하게 할 때는 팝업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모달이라고 있어요. 이 모달이 지금 아니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달을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팝업 폼으로 열렸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을 보고 싶어요. 고객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려고 해도 더블 클릭이 되지 않는다고요. 해서 이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달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설정해 줬죠. 해서 지금 이 폼이 실행돼 있을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이제 선택을 못 한다고요. 요게 이제 우리 모달 속성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해서 지금처럼 팝업하고 모달 요거를 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준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팝업 폼으로 열리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팝업 요거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지만 지금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못하게 해라 이런 거는 그냥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달 속성을 설정한다 그거 이제 외우셔야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txt 이름이다, 도서명이다, 종류다, 대여금액이다, 대여일자다, txt 반납 예정일이다, 반납 일자다 해서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각각 이제 이름이다, 도서명이다, 종류다, 대여금액이다, 대여일자다, 반납 예정일이다, 반납일자다 해서 얘네들을 이런 필드들을 각각 이제 바운드 시키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txt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반납 일자까지 이렇게 이제 7개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제 텍스트 이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위에 제목이 이름으로 써져 있으니까 요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xt 도서명이요. 도서명이다 그럼 요 위에 이제 도서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요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라고 여기 제목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여 금액이다 이름 써져 있고요. 대여 일자다 이름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반납 예정일, 반납 일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런 이제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요 텍스트 상자를 이제 찍어서 보니까 txt 이름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찍어 보니까 txt 도서명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거 찍어 보니까 txt 종류 그리고 그 옆에 거 찍어 보니까 txt 대여 금액이요. 그 옆에 거 찍어 보니까 이제 txt 대여 일자죠. 그리고 그 옆에 거 찍어 보니까 txt 우리 반납 예정일이요. 그리고 그 옆에 거 찍어 보니까 txt 반납 일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7개 이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 이름하고 도서명, 종류, 대여금액, 대여일자, 반납예정일, 반납일자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름부터 바운드 좀 시키자고요. 요 텍스트 상자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는 요 탭으로 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고 컨트롤 원본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바운드 이렇게 뜨고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우리 데이터가 나타나게 바운드 시킬 거예요. 바운드 시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니까 이름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세 번째는 txt 도서명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컨트롤 원본에서 우리 도서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xt 종류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종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여금액, txt 대여금액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우리가 대여금액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컨트롤이요. 우리 txt 대여일자죠. 요거 이제 또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여일자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납 예정일이요. 반납 예정일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납 예정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납일자요. 반납일자 컨트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반납일자라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 반납일자라는 게 없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요 지상 보니까 반납일자라는 그 필드는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커리에 추가한 후에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쿼리 있죠? 요 쿼리에다가 반납일자 필드를 추가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 쿼리라는 거 요거 있죠?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에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지금 이곳에 보면 자 이거 속성 시트 요거 이제 좀 닫을게요. 닫아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반납일자 필드를 추가를 시키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반납일자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납일자라는 거 더블 클릭을 해주면 맨 뒤에 이렇게 반납일자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바운드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납 일자를 추가시켰으니까 요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이 쿼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그러면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추가시켰으니까 우리가 요 언바운드 된 요 스택 상자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주면 속성 시트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컨트롤 원본이요.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땅 하고 이제 열어보면 맨 마지막에 반납일자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납일자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서명이다, 종류다, 대여금액이다, 대여일자다, 반납예정일이다, 반납일자다 해서 요 7개의 컨트롤에 우리가 각각 이제 값들을 바운드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바운드를 시켰으니까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시키면 이제 해당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제가 방금 바운드 시킨 그 데이터들이요. 자, 이름 싹 다 이제 나타났죠. 도서명도 나타났고요. 종류다, 대여금액이다, 대여일자다, 반납예정일, 반납일자고 싹 다 이제 바운드가 돼서 데이터가 쫙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그랬습니다. 폼 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우리 txt 대여금액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요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이곳에는 도서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서명이 귀천인 그 도서에 대여금액의 이제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이 속성을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대여금액, 이 전체 대여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도서명의 귀천이다. 요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대여금액의 합계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문제를 보니까 이제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도메인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요 텍스트 상자 이제 찍어서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의 이제 이름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txt 대여금액 합계 요게 이제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우리가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dsum이라는 함수요. 자, 우리가 d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작성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조건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때 컨트롤 원본에 식을 쓸 때 는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dsum이라고 써주고 그때 우리는 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대여금액의 합계를 이제 구해줄 거죠. 해서 우리가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대여금액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도메인에다가는 우리가 쿼리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그런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쓰라고 나왔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대여 내역 입력이다. 이렇게 해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 이제 조건만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조건은 도서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서명 필드의 값이 귀천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서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의 귀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요게 이제 틀린 식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조건 쓰는 이 부분만 좀 보자고요. 조건을 쓸 때 만약에 내가 도서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랑 만약에 어떤 특정 우리 콤보 상자의 값이나 우리 텍스트 상자의 값이랑 서로 비교를 할 때는 여기다 만약에 txt 도서명이다 해서 우리가 도서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귀천 얘가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특정 필드와 컨트롤을 서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지만 우리가 이 특정 필드랑 어떤 특정 값이랑 서로 비교할 때는 이 값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이제 묶어줘야 된다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이미 쌍따옴표를 썼어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또 다른 쌍따옴표를 쓸 때는 우리가 쌍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헛따옴표를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귀천이라는 요 두 글자를 지금처럼 헛다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맞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특정 필드와 컨트롤 값, 어떤 특정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우리가 특정 값이랑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쓴다. 요 두 가지 형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식을 썼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킬 때는 이 컨트롤에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는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이 텍스트 맞춤을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맞춰달라. 그렇게 해서 텍스트 맞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이제 오른쪽 맞춤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돼서 결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000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고 이 값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될 때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이 돼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CMB 도서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얘가 이제 콤보 상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서 코드라는 콤보 상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면 본문에 이곳에 지금 콤보 상자가 쭉쭉쭉 만들어져 있고 그때 이제 제목이 도서 코드라고 돼 있으니까 요 콤보 상자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도서 코드가 소문자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고요. 그때 이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름부터 맞나 확인해 줘야죠. 우리 CMB 도서 코드 맞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 이제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일단 찾아가고요. 여기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곳에 도서 코드가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우리가 땅 하고 찍어서 도서 코드를 이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도서 코드를 땅 하고 찍을게요.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을 했더니 도서 코드가 이제 쫙 표시가 됐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소문자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서 코드라는 이 값이요. 얘 값을 우리 소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 땅 하고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 컨트롤이요. 우리 콤보 상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지금 방금 제가 도서 코드라고만 이렇게만 이제 썼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소문자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lcase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묶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ucase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lcase가 우리 전부 다 소문자로 표시해 달라 그 함수고요. 우리 ucase가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는 그 함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도서 코드라는 요 필드를 바운드 시켰죠. 해서 우리가 lcase로 저 도서 코드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lcase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을 싹 다 이제 소문자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lcase하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폼 보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도서 코드가 쫙 떴는데 그때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보니까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문자로 변경할 때는 lcase를 쓰면 된다.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싹 다 이제 변화할 때는 우리가 UKS 쓰면 된다.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고객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txt 고객 코드라고 여기 맨 앞에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이곳에는 고객 코드가 이제 18로 시작하면 고객 코드 그 뒤에다가 장기 고객 이렇게 이제 붙여서 표시를 하고요. 그 외에는 고객 코드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요 언바운드 된 거 요거 이제 클릭해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txt 고객 코드가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컨트롤 원본이요. 컨트롤 원본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을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고객 코드 먼저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여기서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고객 코드라는 거 있죠? 요 필드를 이제 바운드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폼 보기요.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고객 코드가 쫙 떠요. 쫙 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글자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때 여기 중간에 보니까 18로 시작되는 게 여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몇 개가 있죠? 그리고 18로 시작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 코드에서 일단은 우리가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 왼쪽에서 두 개가 1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어봐 주고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18로 시작하면 원래 써져 있던 이 고객 코드 뒤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장기 고객 가로 닫고 요거를 이제 붙여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그냥 고객 코드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때는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꺼내 오면 되고 그게 1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함수 중에서 IIF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원본 우리가 해당 이제 고객 코드 요거 찍어주고 여기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고객 코드 바운드만 그냥 시켜놨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을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고객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오자고요. 왼쪽에 두 글자 꺼내 올 때는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레프트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코드가 있다. 그 고객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객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 오겠죠. 그러면 요만큼 쓴 거는 일단은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가 이제 if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if는 여기서 xx에서는 지금 우리가 함수 이름을 쓸 때 IIF로 써줘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형식은 우리 엑셀과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 참일 때 어떻게 달라 그 뒤에 거짓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아까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왔죠. 그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요. 내가 고객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왔다. 그게 이제 뭐랑 똑같냐? 18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1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만약에 18이랑 똑같다면 그때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고객 코드가 있다. 그 고객 코드요. 자, 고객 코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원래 있던 그 고객 코드 뒤에다가 장기 고객 그 글자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고객 코드를 먼저 출력해주고 요 문자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묶어서 가로 열어주고 장기 고객 이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필드에 들어있는 이 값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 이어서 요 글자를 그대로 붙여서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다 쓴 이 조건 18로 시작해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18로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객 코드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이제 거짓 그 자리에다가 그냥 고객 코드만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그냥 고객 코드만 출력이 될 겁니다.
해서 여기다 쓴 조건이요. 우리가 고객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18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18이랑 똑같으면 고객 코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객 코드 뒤에다가 장기 고객이라고 이어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객 코드만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썼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식 있죠? IIF 그거 이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 내역 입력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도서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지금 이 고객 코드를 봤을 때 18로 시작되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하고 이렇게 있죠. 그때만 우리 뒤에 장기 고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장기 고객이 붙지 않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도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6번까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럼 이제 X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예에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 폼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주고 문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바닥글에 보게 되면 우리 txt 총 대여 횟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다가 우리 총 대여 횟수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별 대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 폼이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 폼을 이제 따당하고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맨 밑에 여기 이제 컨트롤이 하나 있는데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하고 요게 이제 하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이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txt 총 대여 횟수, 우리 txt 총 대여 횟수가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다가 우리 총 대여 횟수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에 이름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이름 필드가 txt 이름 그 컨트롤과 같은 고객의 총 개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이제 txt 이름이라는 거요. 그 txt 이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본문에 이름이라고 앞에 이름 돼 있으니까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해서 요 컨트롤 보니까 txt 이름이 맞죠? 해서 지금 이 컨트롤에 입력되어 있는 그 값과 우리 대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의 이름 필드요. 이름 필드의 값이 똑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서 그 개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고객 코드의 총 개수가 만약에 0이면 대여 횟수 없음 이거를 이제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 대여 횟수 콜론 요걸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총 개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밑에 총 대여 횟수는 이제 몇 건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10건하고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라는 건데 만약에 고객 코드의 그 총 개수가 만약에 0이면 이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대여 횟수 없음 그걸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객 코드의 이제 총 개수를 구해줄 때는 지금 문제 봤을 때 dcount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되고 그 개수가 이제 0일 때 대여 횟수 없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0이 아닐 때는 지금처럼 총 대여 횟수 콜론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총 개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총 개수가 이제 0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할 때는 우리가 I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count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dcount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이제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메인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자료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인수로 지정한 그 데이터에 이제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메인으로 이제 사용할 거는 문제상에서 요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대여 내역 입력이라고 여기다 이제 쿼리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에다가 이 쿼리에 들어있는 그 이름 필드랑 우리 txt 이름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개수를 구할 때 고객 코드의 이제 총 개수, 그걸 이제 구해서 그게 이제 0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구분해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이름 필드가 txt 이름 컨트롤 값과 같은 그 고객 코드의 총 개수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인수에다가 고객 코드 요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 쓰는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서 여기다 이제 고객 코드요. 고객 코드라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에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이 쿼리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대여 내역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조건은 이름이라는 그 필드요. 해서 이름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이름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이름 얘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 필드 이름이랑 우리 이제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대괄호를 빼고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줘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먼저 여기다 일단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바운드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우리 이제 컨트롤 명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요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에 우리의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우리가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는만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는 디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우리 이름이 이제 김정아인 그 사람의 데이터가 지금 10개 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 밑에서 우리가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이름 여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는 그 키가 있어요. 방향키 위에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 페이지 다운이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로 이동을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수정이에요. 그 이수정의 데이터는 총 몇 개 있다? 5개 있더라. 또다시 이제 페이지 다운 누르면 이정민 이 사람의 데이터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때 이제 10개가 있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서정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총 5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로 이동했더니 이렇게 이제 6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로 이동했더니 4개, 그 다음 데이터 1개, 그 다음 데이터 9개, 그 다음 데이터 5개, 그 다음 데이터 6개, 그 다음 데이터 이제 5개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 3개, 그 다음 데이터 이제 1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로 이동했더니 총 5개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 이동했더니 7개가 있대요.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1개다.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2개,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8개,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3개, 그 다음 데이터 이제 4개, 그 다음 데이터로 넘어갔더니 이제 이름이 없어서 지금처럼 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0일 때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0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한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구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이제 IIF를 이용해서 개수가 이제 0이면 대여 횟수 없음 얘를 이제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다가 요걸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개수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만큼 이제 식을 썼잖아요.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잠깐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는데,
우리 IIF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참일 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이제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건부터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dCoun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총 개수를 이제 구했죠. 그게 이제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제 dCount 요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여기서 dCount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개수를 구했다. 그 개수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다면 여기다가 대여 횟수 없음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쓸 때 요 사이에 우리 띄어쓰기가 한 칸이 들어 있어요. 그거까지 똑같이 해서 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에다가 요걸 먼저 출력해주고 총 개수를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도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고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고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여기다가 총 한 칸 띄고 대여 횟수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여기까지 한 거를 우리 출력을 해달라. 그리고 요걸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M% 열어주고요. 이어서 뭘 출력해라? 총 개수, 실제 이제 개수를 출력해주면 되죠. 개수 구하는 거는 아까 dCount 그 함수를 제가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우리 IIF 입장에 보면 지금 여기가 요만큼이 전부 다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내가 dCount 요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했다. 그 개수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만약에 0이랑 똑같다면 대여 횟수 없음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0이 아니라면 앞에다가 얘를 먼저 출력해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실제 이제 개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아까는 제가 요런 이제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 앞뒤에다가 우리 대괄호 안 붙였고요. 요 컨트롤 명 앞에도 대괄호를 붙이지 않았죠. 근데 대괄호를 붙여도 우리 결과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원본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맨 앞에다가 는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IIF 그 함수 이제 쓴 거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총 대여 횟수 10개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요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페이지 다운 누르면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총 대여 횟수가 5개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대여 횟수 10개,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다운 누르면 총 대여 횟수 5개, 또 페이지 다운 누르면 우리 총 대여 횟수 6개 하고 나오죠. 그때 우리 0일 때가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맨 마지막으로 쭉 이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쭉쭉쭉쭉 이제 이동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는 아예 사람의 데이터가 레코드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름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대여 횟수 없음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면 맞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고객별 대여 현황이다. 여기 이제 폼이 있죠. 자,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열렸습니다. 자, 이 폼에 보게 되면 인쇄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인쇄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에다가 지금 인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 대신에 문서 미리 보기 그 아이콘이 화면상에 표시가 되게, 이 글씨 대신에 요 아이콘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럼 이제 제목 대신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할 때 우리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인쇄 비리 보기로 그렇게 이제 열리게 우리 보고서 확인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인쇄, 우리 거는 지금처럼 인쇄하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요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요 그림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단추에 요 그림, 글씨가 안 나타나고 그림이 나타나게 그거 먼저 바꿀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요 단추를 그렇게 바꿀 거니까 요 단추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요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없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끝에 점점점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그림 작성기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 가능한 그림하고 그림이 여러 개가 쭉 떠 있죠. 그때 이제 스크롤 박대 여러 개가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문제상에서 제시한 대로 미리 보기 요 아이콘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미리 보기 지금 미리 보기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요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요 아이콘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그림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인쇄라는 그 글자 대신에 요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 대신에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해당 단추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속성 시트 창에 들어와서 형식이라는 요 탭에서 우리 그림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죠.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래요.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주는 우리 보고서 확인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으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작성해주고 나중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해서 그것이랑 서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매크로 조건을 보니까 CMB 고객 코드가 있대요. CMB 고객 코드 그러면 이제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고객 코드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우리 고객 코드 그 콤보 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봤더니 CMB 고객 코드하고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콤보 상자의 값이랑 우리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고객 코드랑 서로 비교해서 똑같은 그 데이터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부터 만들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함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열 거예요. 보고서를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픈 리포트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선택해 주면 그때 보고서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서 이름 고객별 대여 현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이제 보기 형식은 보고서 형태로 열 게 아니라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다.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달라.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끝난 거고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이다 해서 여기 써져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외열 조건문에다가 쭉쭉쭉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오른쪽 끝에 요 작성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코드가 있다. 고객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고객 코드랑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 폼에 들어있는 CMB 고객 코드 거기서 이제 선택한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04에 문제 풀고 있으니까 04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폼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을 지금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로드된 폼이라고 있죠. 지금 우리가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폼을 열어놨으니까 로드된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고객별 대여 현황하고 이렇게 폼이 떴죠.
그럼 이 폼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CMB 고객 코드 요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더니 CMB 고객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러면 요 CMB 고객 코드를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폼에 CMB 고객 코드다 그렇게 떴어요. 그렇게 떴으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where 조건문에 써져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그 폼에 CMB 고객 코드가 있다. 이 고객 코드랑 우리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에 고객 코드랑 똑같은 거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where 조건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매크로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X요. X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네요. 해서 얘요. 얘를 땅 하고 눌렀더니 매크로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보고서 확인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확인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보고서 확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보고서 확인이라는 그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매크로랑 이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 실행해달라 그렇게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그때 우리 이벤트요.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온 클릭이라고 있죠. 자 이곳에서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면 내가 지금 작성한 그 매크로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요 매크로 이름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단추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온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확인이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속성 시트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요 창 이제 땅 하고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폼 실행 좀 시키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고객 코드 있죠. 고객 코드 여기서 170201 요 첫 번째 거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요렇게 이제 고객 코드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요 단추 인쇄라는 요 단추 이제 클릭하자고요. 인쇄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제 우리 인쇄 비리 복귀 형태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고객 코드 보니까 170201 그 고객에 대한 그 데이터들만 우리 보고서로 이렇게 이제 인쇄 비리 복귀 형태로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도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 보고서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우리 인쇄 비리 복귀 닫기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요 폼도 이제 닫아버리면 되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닫기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싹 다 이제 닫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를 이제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도 우리 도메인 함수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런 이제 도메인 함수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요. 그런 거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LK스타, UK스타에서 그런 함수도 이제 있어요. 있으니까 대문자, 소문자로 변경해라. 그때 LK스, UK스 그런 거 쓰면 된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IIF 그 함수 쓰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함수도 잘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하이폼 집어넣는 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연습을 많이 안 하면 나중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